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의료기관 행여병자 구제를 위한 시설 활인서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인서는 도성의 병자들을 구류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는데 병원이라기보다는 갈 곳 없는 행여병자를 수용하는 시설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돌볼 사람이 없는 환자도 함께 수용했습니다. 활인서는 행여병자 구제 이외에도 해민서와 함께 역병 구제를 담당했으며 도성의 병든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버려진 시체들을 매장하는 일도 활인서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활인서의 전신은 대비원입니다. 대비원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조선 개국 이후에도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비원이라는 이름이 불교 용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불교 억압 정책이 본격화된 태종 때부터 활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세조 때 활인서로 개칭되었습니다. 활인서는 동소문과 서소문밖에 각각 한 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활인서와 서활인서로 불렸습니다. 활인서의 관원으로는 제조 1인, 별제 4인, 참봉 2인, 서리 4인이 있었으며 이들 관원에는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관원 외에 서원 2인과 고직 1인, 사령 5인, 구종 1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활인서는 연산군대 잠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도성 주변에 금표를 세우고 사냥터를 만들었는데 활인서가 금표 내부에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게 했습니다. 이후 중종 때에 이르러 다시 활인서를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그 외에는 1882년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백 년간 유지된 고휴 기관입니다. 활인서엔 여러 명의 무녀도 기거했습니다. 원래 무녀는 도성 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는데 갈 곳이 없던 무녀들이 활인서를 찾아들고 그러다 아예 터전을 잡게 된 것입니다. 활인서에 무녀들이 머물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활인서엔 행여병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들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녀는 그런 병자를 안심시키고 보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활인서는 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녀들을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무녀들은 활인서에 머물면서 주변 백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무녀들에게서 무세를 거두어 활인서 운영 비용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활인서에 무녀들이 몰려들자 조정에서는 일정 수의 무녀를 제외한 나머지 무녀들은 도성에서 200리 이상 떨어진 지방 관청에 배속하여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활인서를 찾는 무녀는 늘 넘쳤고 나중에는 무녀들이 활인서 운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활인서를 운영하는 비용을 모두 무녀들이 수입해서 충당할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녀들이 활인서의 터줏대감 노릇을 한 것이지요. 활인서의 또 다른 역할은 버려진 시체를 거두 매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 중에는 가난하여 무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신을 몰래 버리는 일이 허다했는데 활인서에서 이 버려진 시신들을 매장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돌거나 추위가 심할 때는 버려지는 시체가 워낙 많아 일꾼을 임시로 고용하여 시체를 묻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록에는 명종 2년 5월 10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활인서의 관원 및 오장인 등을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굶주려 구걸하는 사람이 길에 가득하였고 길바닥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 잇따을 만큼 널려 있었으며 도성 밖에는 죽은 시체가 서로 포개어져 있었다. 명을 내려 묻도록 하고서 때로 들춰 조사하였으나 해당 관리는 견책만을 면하려고 거두어 묻기를 독려하였다. 오작인들이 일일이 다 묻을 수 없자 시체를 쌓아놓고서 불태웠는데 냄새가 도성까지 퍼져 사람으로서 차마 맡을 수 없었다. 이에 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여 다스릴 것을 개청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관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슬프다. 굶주려 죽은 백성이 이와 같은데도 온전히 살려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불태우기까지 한단 말인가. 도성에서도 이러한데 외딴 지방에서 죽은 사람이야 구제할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이렇듯 활인서는
전염병이 돌거나 가뭄 또는 홍수로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면 시체 치우기에 여념이 없는 관서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활인서는 조선의 의관들이 가장 꺼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의관뿐 아니라 일반 관리도 활인서에 배치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활인서가 유배지처럼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자기가 부리던 내관 김속호가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 하여 활인서 근무를 명했는데 이는 김속호를 유배 보낸 셈이었습니다. 그만큼 활인서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메디컬 조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